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또 최고의 앵커 최경영 앵커가 진행하는 최경영의 정치 본색입니다. 네, 저는 그런데 노영이네요. 오늘까지 하고요. 네, 최경영 앵커가 오늘까지 휴가여서 지금 국내에 없지만 다음 주에 돌아오실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최경영 앵커는 4일부터 만나실 수 있고요. 오늘은 제가 진행하는 정치 본색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애틋한 마음으로 여러분하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진솔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우선 함께 할 세 분 소개합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민아 시사평론가, 그리고 우리의 호프 전계환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다들 어제 우리 스픽스에서 단독으로 터트린, 물론 뭐 그 타임에 JTBC에서도 터트렸다고는 제가 들었습니다만, 우리 거 하느라고 제가 사실 그 방송을 못 봤는데요. JTBC와 단독으로, 최초 단독으로 터트린 명태균 씨와 일방적으로 깨지는 김영선의 녹취를 여러분들이 듣고 모두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다. 그리고 그 내용, 톤, 그 당시의 상황, 대통령과 건희 여사 간의 관계를 본인들이 어떻게 이용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는 바로 그거, 이게 바로 국정농단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당시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 내용 한번 먼저 들어보시고, 저희가 어제 사실은 그거 들려주는데 너무 집중하다 보니 그러한 말이 둘 간에 오고 가는 말이 무슨 뜻인지 깊이 있게 분석을 못 해드린 것 같아서, 깊이 있는 분석의 대가 전계환 대표, 남들이 절대 알아내지 못하는 거를 콕콕 찾아서 우리에게 참교육시켜주는 전계환 대표에게 그 내용이 무슨 뜻인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까지 가지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대표님 왜 얘기해? 하지 말라니까요. 대통령이 알아서 하겠다 하는데 왜 그래요? 본인이 대통령입니까? 내가 지시받았다 이제 못안 내려왔다 했잖아. 본인이 그러면 김건희한테 얘기하시오. 그러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두 번이나 전화 왔어요. 두 번이나 정리해달라고. 김건희에 딱 붙어야 본인이 다음에 육선을 할 거 아닙니까? 시킨 대로 해야. 어디 붙어야 먹고 산다고 내가 얘기해도 하지 마시오. 모르는 건 하지 말라니까요. 안전한 거는 본인이 안전하게 하시오. 제발. 본인이 왜 판단합니까? 오야가 위에서 쏘락하면 쏘야지. 본인이 오야입니까? 본인 그 김건희한테 가서 김건희한테 뭘 말이라도 똑바로 해요. 김건희가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 권력진 사람이 오다를 내리는데 본인이 왜 잡소리 합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 본인 거 다 윤석이랑 올쳐내서 윤석이 뭐라 할 줄 압니까 나한테? 시키면 왜 시킨 대로 안 합니까 자꾸? 본인 생각이 왜 필요해요? 이렇게 답답하게 정치를 진짜. 누가 오다를 준단 말입니까 오야가? 내가 꼭 그런 얘기를 해야 됩니까? 시키면 시킨 대로 하시오 그냥. 내가 지금 지금 여론조사 장사합니까? 내 여론조사 해갖고 돈 10원에 남기는 거 봤어요. 그 벌은 못 주고 그냥. 내가 그러면 그 앉아갖고 그 여론차 해갖고 요리조리 해갖고 예? 언론사 장사해 못 가요. 예? 그럼 김건희하고 대통령이 내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나도 하기 싫어요 지금. 그래 해야 대표님도 공천받고 다른 사람도 하고. 내가 대통령한테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됐는데 당신은 정권 교체해서 여론이 적으니까 그냥 이해하고 그래 하소 이래 할까요? 김영선이가 이래 하라는데 아직도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 오야가 쏘락하면 쏴야죠. 청와대에서 계속 가니까 청와대에서 지역 조사하는 거 ARS 돌리는 거 그거 받아야지. 내가 임원을 낳거나 돈을 벌거나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대표님하고는 아무도 공천 못 받아요. 오로지 대통령하고 사모님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했어야 그래야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장사 다 하라고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김건희한테 윤석열한테 돈 받은 거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가서 김영선이 공천 달라고 하고 저 공천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예? 사람 촉도 모르는 시간 앉아가지고
다음에 괜히 열받고 그러는데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하겠다. 본인 육선되고 아무 내하고 인연 끊고 그냥 마음대로 해도 돼요. 네,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실 뭐 부인인지 대통령인지 하여튼 두 번이나 전화가 왔다. 네가 그렇게 경솔하게 행동하는 바람에 가만히 있어라. 오야가 마음대로 해주고 그럴 텐데 왜 네가 나서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네 판단을 하느냐. 김건희한테 딱 붙어 있어야지 육선 될 거 아니냐. 서울 사무소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했던 거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전 대표님 서울 사무소 어떻게 할 거냐가 무슨 말이죠? 이들은 창원이 본 것인데. 자, 서울에 사무실을 차렸다는 거죠. 아, 왜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이제 따져봤겠죠. 미래한국연구소 서울사무소가 이제 저 당시에 만들어집니다. 시점이 언제냐? 2022년 6월 15일 전후입니다. 저 녹음이 이루어졌던 게요. 대통령 취임을 언제 합니까? 2022년 5월 10일 날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죠. 네. 취임한 지 한 달쯤 지나서 구체적인 사업을 놓고 김영선과 명태균이 서로 이견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뭐냐? 결론 말씀드리면 그 당시는 대통령실이라고 용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라고 했죠. 그렇죠. 용산 아직 이전하지 안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청와대에서 이제 편의상 제가 용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용산이 대통령실로 다 이제 인식이 되어 있으니까요. 용산에서 정기 여론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국민들한테 공표하지 않고 여론의 추이를 살피는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조사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쳐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수주를 하기로 했다. 또는 대통령이 두 번이나 정리를 해준다고 했는데 네. 왜 김영선이가 갑자기 나서가지고 언론사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판을 갑자기 키워버리는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주는 여론조사만 받으면 되는데 기왕에 하는 김에 서울 사무소도 있고 그 당시에 대구 경북을 위해서도 또 안동 쪽에 사무실을 차린다고 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판을 아예 키우자. 김영선은 주장을 하고 있고 명태균은 아니 용산에서 정리해 주는 것만 받으면 되지. 왜 용산에서 그걸 하라고 하는데 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왜 이걸 복잡하게 해서 오야시킨 대로 따라가지. 네가 괜히 다른 의견 내가지고 하면 이게 다 산통 깨진다.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무 소리를 내서 크게 사업을 벌리면 이거 안 되는데. 네네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으로 추정됩니다. 아. 결국 뭐냐. 용산에서 명태균에게 여론조사와 관련된 일정한 용역을 주기로 했다는 네.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김영선은 다른 의견을 내는 겁니다. 뭐라고요? 판을 더 키우자. 아. 언론사에 공표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언론사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럼 언론사를 예전 나왔던 게 머니투데이, 뭐 프라임 경제, 어느 많은 언론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런 데를 함께 손잡고 하면은 더 커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서울 사무실을 열었다. 누구에게 열었느냐? 김영선의 친척 회사에다가 서울지사를 열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거기에 돈을 누가 대서 어떻게 운영한다는 말이냐라고 이제 명태균이 꾸지람하고 제발 말 좀 들어라. 그러니까 그 서울 사무실도 그러면은 명태균이나 이런 오더를 받지 않고 오야의 오더를 받지 않고 김영선 의원이 알아서 그냥 막 먼저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실제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사업자 등록까지는 내질 않았고요. 그걸 이제 만들었죠. 그러니까 김영선은 아예 이 기회에 크게 사업을 벌이자는 쪽으로 갔고 명태균은 네. 용산에서 주는 일만 받아서 그냥 하자라고는 그 사이에 이제 갈등이 있었고 거기에 이견이 노출됐는데 그 이견 때문에 아마도 이 일을 수주 못하게 된 것도 이런 두 사람 간의 갈등이 원인이 아니었나 이런 추정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의 설명과 저 명태균 씨의 발언을 맞춰보면은 이게 뭘 갖고 싸웠는지가 정확하게 다 드러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지금 다 실토하잖아요. 자기 생각이 뭔지. 지금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김영선 전 의원이 하려고 했던 거는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와 관련된 기능이 있으니까 그걸 잘 살려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은 영리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언론사가 예를 들면 의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러저러한 여론조사 이런 거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런 거를 수주를 하고 그래서 여론조사를 예를 들면 갤럽이나 뭐 이런 데가 하는 것처럼 공표를 하고 네.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 여론조사 업체는 이 쉽게 얘기하면은 공작을 못 합니다. 공작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갤럽이나 이런 데서 예를 들면은
평상시에는 이렇게 여론조사와 관련된 언론사의 수주를 이렇게 받고 있다가 네. 어느 날은 또 용산에서 의뢰하는 이상한 여론조사를 또 하고 그런 걸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문제가 반드시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지 않고 명태균 씨 말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이문을 언제 남기려고 한 적이 있냐. 돈 벌려고 한 적이 있느냐. 자기는 돈 벌려고 한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네. 김영선 전 의원은 근데 돈을 버는 쪽으로 가보자. 진지한 여론조사 사업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주체는 아마 그러니까 해먹자라는 쪽이었겠죠. 우리 김씨 집안도 같이 껴가지고 한번 해보자. 자기 친척들 동원해가지고 이런 그림을 그렸다고 하면은 네. 명태균 씨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자기가 그림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뒤에서 권력하고 붙어가지고 뭘 하는 거냐? 우리는 공작을 하는 것이다. 공작을 네. 하는 과정에 뭐 PNR이라든지 이렇게 공작을 하는 과정의 필요에 따라서 이 필요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다른 데 끼고 뭐 공표를 하거나 이렇게 간접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공작을 하는 것이고 공작이라고 표현해서 명태균 씨가 뭐 불쾌할 수도 있겠지만은 공작을 하는 것이고 그 공작을 하는 데 있어서의 돈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뭘 추구하는 거냐면 공작을 하는 거를 공짜로 다 해준 다음에 그리고 뭘 대가로 받는 거냐? 권력이 해줄 수 있는 거, 권력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을 대가로 받는 것이다. 그게 지금은 뭐냐? 김영선 육선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런데 요 구조를 가지고 지금 내 구상대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거를 영리활동을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자 그러면은 김영선 육선은 어떻게 만드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안 그래도 이제 우리 전 대표가 조금 먼저 가셔야 되니까 제가 좀 몇 개만 먼저 집중해서 여쭤보고 보내드리는 걸로 할 텐데요. 지금 우리 김민하 평론가 말을 들어도 그렇고 또 다른 분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제가 궁금했던 건 이겁니다. 그 공표용 조사 보고서가 있었었고 그다음에 비공표용 조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강혜경 씨도 그렇고 명태균 씨도 조작 공표용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조작이 안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공표용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의 기본은 예를 들면 머니투데이 의뢰로 PNR이 밀양국 연구소와 PNR이 조사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내보내는 게 공표용이에요. 그래서 그 문항 같은 거랑 전부 다 선관위에 미리 다 등록을 시켜서 튀는 거, 인지당한 거 선관위가 체크를 해주면 현실적으로 그거를 다 고치고 난 다음에 이제 실제 설문을 가지고서 조사를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그 머니투데이 회사 같은 머니투데이에 보고를 해요. 기사로.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머니투데이가 의뢰했다 그러면 의뢰한 사람이 돈을 내는 거잖아요. 통상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야 되잖아요. 예. 자, 그런데 지금 그 81번의 여론조사 중에서 50몇 번은 공표용이었는데 그것도 그렇고 다 돈을 안 냈다라고 이제 이쪽에서 얘기를 하니까 여당이나 대통령에서 이런 쪽에서 국민의힘 패널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는 아니 의뢰를 안 했으니까 돈 안 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왜 그걸 가지고서 정치자금 위반이라고 지정하냐. 이제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머니투데이가 의뢰를 해가지고 만약에 정말로 이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공표를 해서 신문에까지 나왔다면 머니투데이가 의뢰했으니까 머니투데이가 돈을 내든지 누군가는 돈을 내는 주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공표용 여론조사는 주체가 없어요. 돈을 낸 주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뢰했다는 사람도, 즉 의뢰했다는 그 언론사도 돈을 내지 않았고 그 언론사는 자기네가 의뢰했다는 말만 하지 실질적으로 돈을 안 내요. 당연히 그 대상이라고 얘기되는 이 대통령도 안 내. 대통령만 지금 사실은 좋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언론사하고도 그럼 유착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론조사는 일부러. 그래서 제가 머니투데이의 그런 여론조사를 별로 믿지를 않았는데 이번에 지금 서울 사무소 얘기를 하면서 서울에 우리 진출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좀 하려고 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것도 지금 제가 의심했던 그런 부분과 같이 그런 언론사가 마치 공신력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공표하면서 이거 괜찮은 거다, 이게 대자다라고 국민들이 알게끔 하는 그거하고 협잡해가지고 결국 자기네들 그런 식으로 한번 앞으로 대통령도 띄워보고 대한민국의 모든 여론조사를 우리가 가져와 보겠다. 이런 거 아니었을까? 이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언론사를 끼워 넣으면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언론사가 돈을 주고 조사를 시킬 테고 네네, 지금까지 그래야죠. 공짜로 다 내줬으니까 그것도 사실 위법 소지가 위법이죠,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는. 자 돈을 줄 거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명태균의 힘으로 언론사가 조인을 해서 밀양국 연구소를 통해 여론조사를 했잖아요. 네. 그 언론사가 얼마나 많은 이익을 보겠습니까? 이제 그러니까요. 권력을 잡았어요. 정권을 잡았어요. 지금 국가가 지금 쓰고 있는 홍보 예산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수천억이잖아요. 네. 자, 여기에 대해서 뭔가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언론사는 이 미래한국 연구소와 손을 잡고 일을 하고 싶어 하겠죠. 이걸 김영선이 본 거고요. 김영선은 그쪽으로 가자고 했는데 명태균은 본인의 이야기대로 청와대의 ARS 돌리는 거 우리가 받으면 되지. 왜 이거 무리하게 계속 키우느냐. 우리가 돈 버는 걸 알면 못 도와준다. 그렇지. 우리는 여론조사만 해서 조용하게
용산에서 나오는 일만 먹어도 되는데 왜 무리하게 당신이 키우려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2번이나 정리를 해주지 않았느냐, 왜 말 듣지 않느냐, 오야가 시킨 대로 따라야지 왜 네가 나서서 이 난리를 치느냐라고 했던 이제 부분이다. 그러면 크게 벌려서 돈을 버는 것, 아니면 조용하게 벌어서 이제 수면 아래 있다가 김이나 평론가 말씀대로 자, 공천 당신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육선 받고 나면 너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명태균은 이제 다른 생각이 하나 더 있었죠. 뭐냐면 그 당시에 친윤 쪽에서 윤한홍, 장제원, 권성동이가 전면적으로 권력 투쟁을 할 때예요. 그 6월달이, 7월달이 윤리위에서 이준석 대표가 일종의 제명을 당하지 않습니까? 네. 자, 성매매 뭐 의혹 사건이 터지고 막 이런 과정에서 축출되는 과정에서 이제 명태균, 누굽니까? 이준석, 그리고 김종인,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소위 말하는 친윤 핵심들, 찐윤들, 3인방 이 권력 투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엄청 내부 갈등이 심했죠. 그런데 좀 속되게 이야기하면 천지도 모르고 김영선은 갑자기 여론조사 판을 키워서 크게 사업을 하자. 서울 사무소에 이미 등록도 해버리고 그러니까. 자기 친척 사무실에 이제 이런 상황까지 되니까 명태균이 이거 아니다. 제발 말 좀 들어라. 그리고 꼭 저 대화를 들어보면 윤석열 대통령 또는 김건희 여사 앞에서 논쟁을 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요. 왜 시킨 대로 안 하고 딴소리 하느냐. 이제 이 말은 김영선 의원의 의견이 어떤 식으로든 당시 용산으로 들어가서 이거 주다가는 큰일 나겠구나라고 했다. 이건 이제 저희 완전 내피셜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갈등이 심해지면서 이도 저도 안 돼버린 거예요. 계속 그 뒤에 6월 이후에 끊임없이 그 명태균 대표가 김영선 의원을 질타하고 욕을 하고 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사업을 못하게 돼버린 거죠. 김영선 때문에. 그러네요.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와, 이거 만든 건가요 지금?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당시에 대통령 지지율이요. 집권 초기에 46에서 48% 같으면 역대 정부 어느 정부도 취임 한 달 만에 50%가 무너진 적이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없어요, 저도. 그러니까 왜 그러면 명태균을 선택했겠느냐. 자, 비공표 여론조사는 지금 조작됐다고 거의 입증이 되지 않습니까? 공표 여론조사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작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으면 실제로 46에서 48 정도 나오는 거를 그래도 과반 지지율은 유지하고 있다는 쪽으로 하려면 누구한테 주는 게 제일 유리하겠습니까? 여기다 줘야죠. 미래한국연구소에 주면 적정하게 작업을 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을 노리고 명태균만한 사람이 없다. 명태균이 사업을 제안했을 수도 있지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명한테 이걸 맡기더라도 오히려 여론을 관리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겠구나. 공표든 비공표든. 그러면은 그 이전에 했던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도가 얼마나 높았다는 겁니까? 대선 과정에서. 그렇죠. 아니, 대선 과정에서 이 사람이 아무 쓸모없는 여론조사 종이 쪼가리 몇 개 가져와서 던져준 사람인데 자, 저 녹취 내용을 보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여론조사를 누구한테 맡길 건지 ALS 청와대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김영선과 싸울 정도 됐다면 얼마나 그 당시에 신뢰를 많이 받았기에. 그렇죠. 기억해 보십시오. 어떤 정권이 출범했는데 내가 청와대에서 용산에서 하는 여론조사 다 수주할 수 있다 이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날고 기는 여론조사 회사가 다 붙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 걸 연결해 보면 그 이전의 조사에 대한 신뢰도가 얼마나 높았고 또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이 여론조사를 실제 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김영선, 명태균의 대화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큰 이권 사업으로 확장되지는 못하지만 상당히 내밀하게 중요한 대화를 하면서 비즈니스를 실제로 이루려고 했다. 이렇게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고맙네요, 김영선한테. 김영선이 저렇게 경솔하게 행동해준 바람에 서울 사무소 하겠다는 그 계획도 날아가고 대통령이나 이쪽에서 그게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산통이 깨지긴 했지만 이제 전후 사정 대선 과정과 그리고 대통령 취임 이후의 상황을 보는 것으로 충분히 명태균의 영향이 어느 정도 컸고 구체적인 사업을 하려고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저는 녹음이라고 자, 봅니다. 이 상황에서 이런 녹음이 하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대통령과 부인이 얼마나 우리 모르게 뒤에서 사인과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인과 또 대통령의 권력을 업고 있는 그 사인 명태균 스스로도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어지럽히는가를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봐왔는데요. 그래서 그랬는지 이거 하나만 보고 가세요. 속보가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 19%다. 대드덕 가시화됐다. TK까지 돌아섰다. TK까지 무섭게 돌아섰다 이건데요. 취임 30개월 만에 첫 10%대에 임기 반환점에 기록한 최저치, 이게 갤럽 조사입니다. 부정평가가 72%로 최고치고 TK도 지지율 10%대 이례적 현상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TK가 지지율 10%라는 게 말이 됩니까? 상상을 저는 못했는데요. 믿기가 어려운 결과인데요. 네, 부정평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정평가가 72%인데 그 이유가 김건희 때문이라는 게 1위입니다. 1위. 그리고 윤 대통령과 명태균의 통화 녹취는 사실 어제 우리가 막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게 반영이 덜 됐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운영에서 국감하지 않습니까? 오늘 강혜경 씨 나올 텐데, 그리고 신용환 교수 나올 텐데, 그거 터지고 나면은 15% 나는 예상합니다. 나는 최소 다음 주에 15% 나온다. 오늘 19% 너무 많이 나왔다. 이게 지금 이 혼란의 와중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믿어줘야지 해서 지지하던 사람들도 이번에 국감 터지고 나면 15%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동훈은 그래도 잘한다가 40%, 잘 못한다가 49% 뒤집어지고,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은 지지율이 또 동률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거 한마디씩만 해주세요. 네. 뭐 지지율이 통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통계의 관점에서 보면은 지지율이 뭐 비슷한 지지율이 또 나온 것일 수도 있지만, 이게 어쨌든 앞자리가 바뀌었다라는 거에 대한 심리적인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 볼 때는 다음 주에 만약에 조사를 하게 되면은 역 밴드웨건이 일어날 수가 있다. 19에서 아마 더 떨어질 걸로 보이고, TK에서 이제 이게 많이 주저앉아 가지고 지금 지역별로 보면은 차라리 충청권이 더 높거든요, 지금. 아, 그래요? 네, 충청권이 더 높아요, 지금. 그렇다라는 거는 TK에서 이제 상당히 원래 보수 지지층에서 상당히 반감이 높다는 건데,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여사 왜 감싸기만 하는 거냐, 윤석열 대통령 이 문제를 왜 해결을 못 하는 거냐, 이런 거 플러스 한동훈 대표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 보수 지지층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 반영이 정확하게 지금 되고 있다. 근데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꼭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제를 스스로 풀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선택을 해서. 이게 뭐예요? 그리고 지금 명태균 씨 관련 이슈와 관련돼서도 어제도 충분히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대응하는 스타일도 제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게 유례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대응은 처음 봤습니다. 예? 이 자기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나왔는데 나는 명태균 씨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권력은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고, 이 지지율이 떨어지면 결국은 사람들 다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 탄핵인가?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제가 어저께도 제 친한 사람한테 들었거든요. 이 회사에 다니는데 그 직장 상사가 보수적인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문재인 정권 욕하고 뭐 이재명 대표 욕하고 이런 분이에요. 근데 뉴스가 나온 거예요, 어제. 이 얘기가 뭐 윤석열 대통령 육성이 나오고 명태균 씨랑 대화를 했고 공천 개입 얘기가 나왔다더라. 이 뉴스를 막 얘기하니까 그 보수적인 직장 상사가, 부장님이 그 얘기 있다가 탄핵이다 이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다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국면이 요 10%대에는 올 수밖에 없다. 이 지켜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야, 정기환 평론가님, 이 한 도가니 속에 들어가서 평론하시는 이 상황, 특히 대구 출신 아니시겠습니까? 네. 이건 정리 좀 해주세요. 아니 뭐 대구에도 하도 이제 쌍욕하니까 뭐 민태균 대표 쌍욕 많이 하니까 대구 사람들도 요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쌍욕을 한다. 안동에 뭐 활동하고 계신 분들은 진짜 쌍욕을 한대요. 대통령 욕을 안 하고 여사 욕을 쌍욕을 한대요. 그 정도로 지금 민심이 안 좋다는 거고. 그리고 탄핵 이야기 지금 이제 하고 있죠. 이제 탄핵 국민으로 가겠다라고 하는데, 어제도 제가 밤늦은 시간까지 이제 여의도에 정치하시는 분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명확하게 다른 인식이 하나 있습니다. 민주당 쪽 야당에서는 탄핵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만나본 이제 전직 용산 쪽에 계셨던 분이나 지금 집권 여당 안에 있는 특히 용산 쪽에는요, 탄핵에 대한 인지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 대책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책은 없대요. 그러면 대책을 세울 의지는 있습니까? 그것도 안 되겠대. 왜 의지는 없습니까? 물어보면 김건희 여사한테 직접 가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라인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여사는 상황을 모를 수도 있어요? 아니, 상황을 알고 있지만 여사한테 누군가 질문을 하게 되면 본인도 져야 할 책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대통령 발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문제의 핵심에 여사가 있는데 여사와 관련된 뭔가의 수습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금기 사항이 돼 있죠. 그러면
네.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도 의지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연말 되면 특검은 불가피하다. 다만 탄핵까지 가느냐 아니냐는 것은 절대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게 지금 집권 여당과 용산의 인식이에요. 탄핵이 네. 없다는 것은 네. 제도적으로 밀어붙인다 하더라도 탄핵이면 오히려 역풍 나올 수 있는데 너희들 그렇게 못할 걸. 네. 그러면 하나는 정신승리고요. 하나는 실제 역풍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상황 인식은 완전히 다르다. 여야간에. 이렇게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말씀 듣고 우리 전 대표는 보내드리고요. 저희는 CM 듣고 돌아올 예정인데, CM 듣고 우리가 얘기할 때 김건희 여사는 왜 반응을 안 하는가, 왜 꿀먹은 벙어리가 됐는가, 이것은 무슨 뜻인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민의힘 속에서는 왜 탄핵에 대한 생각 안 하고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하는가, 요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정기한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8만 원 유심 경동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지금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초 만에 감동 행복 비교해보세요. 인터넷 비교원. 네, 인터넷 가입 혜택을 비교하느라 시간 낭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3년마다 가입만 해도 현금 사은품을 드리는 인터넷 비교원을 소개합니다. 인터넷과 휴대폰 그리고 가전제품 렌탈을 비교원을 통해서 가입할 때 최대 48만 원 알뜰폰 또는 휴대폰을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총 최대 108만 원의 현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치 않으시면, 나 같으면 원할 텐데 원치 않으시면 삼성 55인치 TV로 선택이 가능하고요. 인터넷 신규 가입 후 소개한 친구가 가입을 한다 이러면 신세계 상품권 4만 원권을 무제한으로 드리는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가입하실 때요, 스픽스 유튜브 보고 왔다고 말씀을 주셔요. 그래야지 유튜브 채널 중에서도 스픽스의 광고하니까 광고 효과가 좋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채널은 사실은 부자니까 괜찮은데 저희는 되게 가난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인터넷 가입 비교원 이용하실 때 스픽스 유튜브 보고 왔다고 말씀을 주시면 고함량 비타민 B가 들어있는 웰스데이브의 비타민 B 제품을 드리는 이벤트도 같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 바로 1670-2571로 연락을 주시거나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한 후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전에 우리가 조금 이 인터넷 비교원 관련해서 중간에 제가 말을 하기 전에 저하고 우리 김성환 평론가하고 조금 말을 나누는 게 들어갔는데, 그게 무슨 얘기였냐면 김성환 평론가가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말이 안 맞아. 제가 뭐가 안 맞아요? 이러는 과정이었거든요. 자, 뭐가 안 맞는다는 뜻이었나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아까 여론사에 대한 이제 분석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 녹취록 내용과 관련해서 네. 저희 기억하고 있는 게 대통령 지지도나 이런 것들 조사한 게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조사한 게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맞아요. 피해나라고 같이 네, 하는 거예요. 네.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미래한국연구소라고 어디 듣도 보도 못한 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여론사 수치를 보면 후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이런데. 그래서 제가 미래한국연구소를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당시에 서치를 했을 때 대구 쪽, 경북 쪽에 하나 사무실이 있고 서울에 사무실이 하나 뒀더라고요. 아, 서치를 하셨을 때. 네, 그때 그게 이미 언제예요, 그게? 옛날에 벌써 한참 된 얘기죠. 그러니까 저기 몇 년 전 얘기니까. 네, 맞아요. 제가 기억하기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이런 것들을 냈다고 하는 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서울 사무소에 떡하니 주소지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찌됐든 간에 지금 아까 녹취록 들려줬던 내용에 기초해 보면 미래한국연구소가 어떤 방식으로든 서울 사무소를 만들어 놓고 뭔가 하려고 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고요.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할 때 취임 초에 그때 여론조사 관련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식의 발언을 해서 굉장히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수치가 안 나오니까 본인은 믿고 싶지 않았겠죠. 그러면은 지금 아까 맥락으로 보면 어떤 방식으로든 여론조사 기관들이나 결과 수치에 대해서 자꾸 부정하려고 하니까, 왜냐하면 뭔가 다르잖아요. 자기가 느끼는 지지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한국연구소에 뭔가 의뢰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비공개 조사가 아니라 공개 조사를 통해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여론을 조성하는 작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정기한 평론가, 그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한쪽은 공개하려고 하고 한쪽은 비공개 조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아예 공개하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여론조작을 할 것이냐,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대통령실하고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돈이 오가느냐, 계약관계, 이런 거를 놓고 싸웠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뭐 지금 이게 이런 녹취 내용은 거의 시작이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많고, 만약에 더 나오게 되면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당선인 신분에서 대통령 취임식 그 건너 나오는 윤 대통령의 발언만 나왔지만 그 이후에 지금 한 달 뒤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네. 지속적으로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국정에 개입했고 김건희 여사가 중간에 있었다고 하는 게 네. 입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요. 아까 여론조사 조사와 관련해서 계속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네. 윤 대통령이 어제 참모들한테 하고 긴급 오찬을 가졌다 그러잖아요. 비공개 오찬을 가졌는데 아마 그 자리에서 첫 반응을 내놓은 것 같아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자기 음성이 공개가 됐잖아요. 그런 통화가 있었나? 기억에 남는 통화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렇게 해버리면 대통령실은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앞으로 대응할 게 뻔히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네. 대통령이 기억도 안 나는 통화를 가지고 지금 명태균이니까 국정을 좌지우지했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김건희 여사를 그 중간에 낀다는 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럼 대응을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가 될 거거든요. 근데 아까 여론조사 나온 것 중에서 대구 경북이 서울 경기 강원 세종 충청보다 오히려 더 지지도가 낮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서울이 긍정평가가 대통령 지지율이 22가 나왔고요. 대전 세종 충청이 29, 대구 경북이 18이에요. 대구 경북이 18이에요? 네. 서울은 22%인데? 네. 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왜냐하면 부울경은 어때요? 부울경도 22예요. 대구 경북이 18이 나왔고 지난주에도 대구 경북이 20% 초반이 나왔잖아요. 그때부터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대구 경북이 더 분노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만들어준 정권이고 좀 말도 안 되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그래도 보수를 지키자고 만들어줬는데 이따위로 하고 있어 라고 화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네요.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것과 함께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지난주에 긍정평가가 48로 부정평가보다 높게는 나왔거든요. 물론 비슷하긴 했지만 오늘 긍부정이 44로 똑같아요. 요것만 조금 더 깨지고, 그리고 대구 경북은 제가 볼 땐 여기서 더 떨어진다는 거는 이미 탄핵 상태다. 대구 경북에서는 윤석열이란 대통령은 이제 지워지고 있는 중이다. 네. 이렇게 보이고요. 다른 지역에서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조금만 더 빠져주면 아까 김민하 평론가 얘기하신 것처럼 15%까지도 볼 수도 있는 상황이다. 굉장히 심각한데 기억나지 않는다는 대통령이 있는 상황이라 이건 대처 불가능이다. 네, 여러분 지금 이 자세한 갤럽 여론조사에 관련된 내용을 좀 들으셨는데 구독, 좋아요 먼저 좀 눌러주십시오. 예, 우리 같이 우리 스픽스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신다는 의미에서 구독, 좋아요 지금 안 누르셨으면 좀 누르고 오시고, 자, 요 얘기 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아까부터 계속 궁금했던 거예요. 저번에부터 계속 궁금했던 거예요. 저는 명태균 씨하고 대통령하고의 육성 요금 들었을 때는 별로 충격을 안 받은 게 저는 있다는 걸 일단 알았고 당연히 그것은 사실이었고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저 사람은 분명히 저렇게 할 수 있었고 둘이는 저럴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명태균 씨가 대통령한테 고맙습니다 이렇게 막 정말 저자사로 되게 인사도 하고 그랬다잖아요. 그래놓고 그 다음에 나온 녹취는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제 그 남편과의 상황을 설명해주는 녹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녹취 여러분들 아까 들어서 아시겠지만 들을만 합니까? 그 녹취가 과연 정상적인 녹취입니까? 남편 보고 선생님이 이렇게 해달라는데 이거 아직도 안 해줘가지고 대통령 자격이 있냐? 그 남편이 대통령인데 저 사람이 시키는 대로 왜 너 안 했어? 너 대통령 자격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별별 말이 그동안에 김건희 여사가 했다면서 김건희 여사의 반응을 던져주는 명태균 씨 입을 통해서 나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뭔가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는 왜 여기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합니까? 김민하 평론가님. 하면 논란이 또 되겠죠. 네. 김건희 여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침묵은 인정이다 뭐 이런 뜻입니까? 어쨌든 그렇게 말한 건 사실이다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 사람은 거짓말쟁이니까 갖다 잡아쳐놔라 뭐 이러든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이제 카카오톡 대화가 한번
공개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오빠 이거? 오빠 네. 저도 그 생각했는데 무식한 뭐 어쩌고 이제 요런 거 김건희 여사 사실 오빠라잖아요. 명태균 씨가 꺼내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또 얼마나 많은 카카오톡 대화와 뭐 이런 것들을 꺼낼 수가 있겠어요. 부인해 봐야 뭐 이거를 부인할 수가 있는 그런 부인해봤자 얘기겠습니까? 또 나온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런 얘기를 얘기였다. 부인해봐야 저 얘기와 맥락이 거의 유사한 또 다른 오빠가 등장하는 무슨 얘기가 또 있을 수밖에 없고 부인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부인할 수가 없는 게 이 태도도 문제지만 김건희 여사의 그러한 대통령을 대하는 태도도 뭐 많은 사람들의 어떤 심증을 강화시키는 뭐 그러한 요소지만 김건희 여사 그 명태균 씨의 말을 보면은 김건희 여사가 무슨 장관도 뭐 이렇게 점지해야 된다고 누구 시켜야 된다고 여기 앉혀라, 윤석열 저기 대통령한테. 앉혀라. 그렇죠. 그 얘기 한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모든 내용에는 김건희 여사가 중간에 껴있는 거지 않습니까? 김영선 의원 공천 받아다 줘야 된다. 이 얘기에도 결국은 그 녹취를 봐도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가 시켜가지고 지금 나한테 전화하고 뭐 이렇게 한 거야. 네. 라는 부연 설명을 명태균 씨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방금 우리가 요 앞에서 들은 이제 그 김영선 대 명태균의 그 말싸움의 그 배경에도 김건희 여사 권력 쥐고 있고 김건희 여사 말 들어야지 왜 당신 마음대로 하느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봐도 김건희 여사가 힘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국정 전반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하고 있다를 상수로 놓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으면은 네. 이런 얘기들을 하겠습니까? 그 우리도 사실 그 의심을 하고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국정 전반에 개입하고 있다라는 거를 뒷받침해주는 얘기를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또 사람들이 이거 보면은 또 무슨 생각하겠어요? 이렇게 보다가 탄핵인가? 또 이렇게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쌓아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여기다가 무슨 뭐 말 한마디 얹어봐야 또 그 말 나오면 또 탄핵인가? 또 이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세 발을 피니까 그러겠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굉장히 재밌게 읽은 게 있는데요. 네. 기사 첫 문장이 이거예요. 내가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알았어. 라고 하고 이건 윤 대통령 그 녹취 공개된 윤 대통령이 내용이에요. 알았어 하고. 알았어 하고 이해됐지요? 그리고 됐지라고 지 와이프에게. 마누라한테 그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 통화 녹취록 그 지금 공개된 거 그 뒷이야기를 지금 그렇죠. 명태균 입으로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그 녹취 내용 다음에 됐지라고 하고 마누라한테 얘기하는 게 나온다. 이걸 한국일보 첫 문장으로 올렸어요. 기사에. 왜 그렇게 올렸겠어요? 왜 그렇게 올렸어요? 거기가 시키는 거니까. 거기가 오야니까? 거기가 시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야마로 뽑아가지고 그걸 기사 첫 문장으로 올려놨어요. 네코코네코님께서 오야는 말 안 함. 여기서 말하는 거 오야는 됐지 그 소리를 들은 사람. 그 상대방. 이런데 나와가지고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그럼 죄송해요. 제가 대통령한테 버르장머리 어깨 굴었어요. 제 남편이니까 함부로 대했네요. 죄송해요. 이렇게 설명합니까? 두 분 다 결혼하셨죠? 집에서 혹시 이런 류의 대화를 해본 적이 있어요? 저는 갔다 와가지고 갔다 와서 안 하... 갔다 와 온 지가 좀 많이 가 계셨을 때는 이런 대화 해본 적이 있어요? 그때도 떨어져 산 지가 굉장히 길어가지고 저 아픈 가정사를 내가 콕 찍었네. 자 여기 안 아픈 가정사를 가지. 그런 거 가지고 물어봐. 아니 나 물어볼 수 있어요. 왜냐면 나는 이 김성환 평론가의 가정사를 알기 때문에. 굉장히 알콩달콩 행복하신 걸로.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저도 데는- 시키는 대로 합니다. 됐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구나. 네네. 애완동물도 있고 행복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구나. 그러니까 네. 이 대통령도 이렇구나. 참. 와 진짜 나는 너무 놀랐어요. 나는 대통령 자격이 있어? 이 말할 때 깜짝 놀랐고. 그러니까요. 내가 가장 해안이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선생님, 저 사람 저렇게 무식하고 저러니까 당신 이해하십시오 이러면서 저자서를 인사하고 이 사람이 시키는 거 왜 안 했어를 중간에서 막 컨트롤 해주고 다 해결해주고 이게. 근데 사실 이제 집에 이제 있으면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이 없잖아요. 왜 맨날 집에 일이 없어요? 엄청 바쁜데. 아니 뭐가 바쁩니까? 제가 TV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일이 없으니까 이제 집에서 많은 생각을 하는데. TV를 못 사는 거예요? 네? TV를 못 사는 거 그건 아니죠? TV를 못 사냐고요? 아니 TV 출연이 없다고요. TV는 있죠. TV는 있는데. 또 네. 출연에 또 맺혔구만. 네. 네, 이게 뭐 하여튼 이렇게 있으면서 남들을 이제 저도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되니까 남들을 한번 이해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한번 이해해 보려고 그러고 김건희 여사도 이해해 보려고 그러고 왜들 이렇게 살까? 왜 그랬을까? 명태균 씨도 이해해 보려고 그러고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도 참 답답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왜요? 왜 윤석열 답답해요? 대통령 자기 남편인데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하여튼간에 뭐 알 수 없는 이유로 알 수 없는 이유로. 네, 왜 됐는지 저는 사실은 솔직히 얘기해서 잘 모르겠어요. 왜 대통령이 됐는지는. 저렇게 그래서 여론조작하고 뭘 하기 위해서 그랬대잖아요 됐는지 지금. 네. 왜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 벌어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대한민국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정신 차려보니 어쨌든 뭐 김건희 여사도 노력을 했지만 정신 차려보니 어쨌든 대통령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별로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뭐 이런 데에는 전혀 제가 봐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가 봐도 그렇고 전혀 뭐 능력과 적성과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리고 아는 것도 그렇게 뭐 아는 척은 많이 하시지만 예? 법과 그다음에 범죄자와 뭐 그런 건 알 수도 있겠지만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 생각에 나는 잘할 수 있다. 네? 내가 훨씬 잘할 텐데. 그렇죠. 내가 주식도 잘 알고. 네? 그리고 주식도 뭐, 한 번에 23억씩 벌고 막 그러는데. 그렇죠. 손만 대면은 왜 그런지 그것도 잘 모르겠죠. 손만 뭐든지. 대면 막 쏟아지고 막 슬롯머신처럼 확 당기면은 막 돈이 막 쏟아지고 쇠구슬이 쏟아지는데 이 정도 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까짓 거 대한민국 이거 국정 운영 하나 못 하겠는가? 다 그러나 선거에 출마할 수 없고 내가 표를 받을 수 없어가지고 대통령이 못된 것뿐이지. 근데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나는 윤 대통령이 우리 보통 사자가 뒤에 있고 앞에서 늑대가 가면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지만 동물들이 그게 늑대를 향해 조아리는 게 아니라 사자 때문에 조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김건희가 앞에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 있다 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하더라도 김건희가 잘 되는 거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잘 된 거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주식 문제들도 다 빠져나가는 것도 다 대통령 때문인 거잖아요. 또 그 당시에 애인 사이였겠지만 검찰총장, 검찰의 높은 고위직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작전을 하든 뭘 하든 이 사람하고 하면 안전하겠다 해서 이 사람한테 당신은 절대 손해 안 나게 해줄게. 내가 무조건 다 손해도 막아줄게. 하면서 같이 그 판에 껴줬던 거 아니에요. 뭐든지 다 사실은 이 여자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남편을 보고 사람들이 그렇죠. 해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그 여자분은 이해를 못해요? 근데 집에 가면 아크로비스타 문을 땅 닫으면 내 말을 너무 잘 들어요 또. 이 사자가 막 들어눕고 사자가 바보야? 네, 갸르릉 대고 막 배 좀 긁어주면 애교 부리고 너무 좋아하고 밥하라 그러면 밥하고 계란말이 좀 부쳐오라 그러면 그래놓고 부쳐오는데 밖에 나가서 큰 소리 치면서 마치 자기가 막 엄청나게 또 뭐 한 사람처럼 해갖고 밖에 나가면 막 자기도- 갈기를 휘날리고 막 이러지만 집에 오면 고양이에요. 한 마리 고양인데 내가 이까짓 거 뭐 집에서 좀 조련을 하고 밖에 나가서는 옆에 그냥 가만히 있는 척만 해도 왜 사자가 내 말을 그렇게 잘 듣는데 그럼 내가 왕 아니냐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멍청한 제가 그 이솝 우화의 뒷얘기를 제가 나름대로 만들어서 정리해드리면 점점 그 늑대는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되는 줄 알고 점점 뻐기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방에 들어가는데 동굴에 들어가는데 사자가 멍청하게도 배를 내놓고 자고 있는 거야. 이렇게 혀를 내밀면서. 근데 이렇게 자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한심한 거야. 쟤만 없으면 내가 더 잘날 텐데 얘 때문에 내가 제대로 평가를 못 받는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어느 날 나쁜 마음을 먹어요. 사자를 죽여? 그래갖고 사자에게 죽이는 것까지는 너무 심하고 사자에게 이렇게 무슨 약 같은 걸 먹여가지고 이제 못 일어나게 하는 거야. 깊은 잠에 빠져있게 하는 거야. 자기가 대신한 모든 행정과 모든 정치와 모든 걸 다 하고 바깥을 돌아다녀. 근데 이제 보니까 혼자 돌아다니네? 처음에는 그래도 저 사람의 뒤에 있는 저 늑대 뒤에 있는 사자가 굳건하게 잘 살아있겠거니 좀 있으면 나와서 또 으르렁 하겠거니 생각하면서 그 동물들이 전부 다 그 늑대에게 잘해주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사자 지금 자고 있대. 거의 죽어간대. 쟤한테 잘할 필요가 뭐 있어? 이러면서 완전히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늑대는 쓸쓸히 죽어갔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그래서 야 이제 뭐 내가 이제 국정 운영하고 뭐 이렇게 가는 거야라고 해갖고 이것저것 막 걸려놨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뭡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상 이런 엽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 게다가 다 들통 나가지고. 게다가 그렇게 늑대가 죽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 봤대요. 왜 죽었지? 늑대가 왜 이렇게 멍청해졌지? 가봤더니 동굴에 사자가 자고 있고 아픈 줄 알았더니 고양이가 누워있네. 그냥 덩치만 크고 살찐 고양이가. 네 맞아요. 하덕이님이 그 고양이가 사자인 줄 이랬어요. 네. 이게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보면
한동훈 대표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김건희를 떼어내려고 하는 거야. 그 한동훈 대표는 그 동굴에 같이 있던 여우 정도 되는 거죠. 여우가 맨날 요 관계를 보면서 어느 날은 사자한테 내가 좀 먹이를 구해올 테니까 좀 쉬고 계셔 이러고, 어느 날은 늑대한테 오늘은 내가 당신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할 테니까 잠깐 쉬고 계셔 뭐 이러고 있었는데, 그렇지, 어느 날 그렇지. 사자랑 늑대랑 뭐 이러니까 좀 간 좀 볼까 이러다가 자기가 독립하려다가 지금 뭐 사태가 이렇게 된 그렇지. 거죠. 자기가 이제 더 위로 올라가려다가. 이게 대통령실에서 왜 제2부속실을 지금까지 못 만든 거지. 그치, 못 만들었지. 만들어야 된다는 거는 반대했잖아요, 이 부인이. 예, 자기 주변 쑤시고 다니는 거 싫어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건희라는 사람이 결국은 대통령실을 움직여 왔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남동 라인이라고 분류되는 그 사람들 참모들 보면 한 곳에 몰려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퍼져 있어요. 홍보 쪽에도 가 있고, 국정기획에도 시민사회도 있고, 가 있고, 다 의전에도 있잖아요. 시민사회 있고. 그 황정호인가 뭐 가 있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다 각 부속실마다 쏙 딱 퍼져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그 부속실에서 대통령이 수석회의 때 얘기한 게 먹히겠어요? 김건희 여사가 따로 얘기하는 게 먹히겠어요? 김건희 여사가 얘기하는 게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관이 수석을 네. 부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못 떼어낸 거고, 한동훈 대표는 그 맥락을 이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특검법 얘기가 나와도 거기까지 가면 주군이 일단 떼어내는 게 순서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지금 하려고 했는데 이미 뭐 때는 늦으리죠. 근데 내가 보기엔 한동훈도 도끼는 개끼니요. 대통령처럼. 때는 늦으리에요. 자기가 이제는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는 이미 넘어갔고요. 넘어갔어. 이제 대통령도 대통령하고 대통령 부인 둘 다 이제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이건 특검법으로 가지 않으면 해결 불가능이다. 자, 끝났다. 요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충격받았던 것도 하나가 있었는데, 어제 그 중에서 명태균 씨가 김영선에게 이런 말 하는 게, 혹시 그 화면 있으면 좀 띄워주세요. 내가 이문을 남거나 돈을 벌거나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대표님하고는 아무도 공천 못 받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명태균 씨가 막 김영선한테 화를 내면서 내가 이문을 남기거나 돈을 벌거나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대표님하고는 아무도 공천 못 받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혹시 그거 기억나십니까? 그 말 했던 거? 다 기억나시죠? 뭐 앞에도 있었었고. 예. 네. 그거 좀 우리 이제 PD님도 띄워주시면, 여기 나오네요. 내가 이문을 남기거나 돈을 벌거나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대표님하고는 아무도 공천 못 받아요. 자, 저게 이제 이 기부행위, 허용되지 않는 기부행위와 이 공천이 대가성이었다는 걸 지금 자인하고 있는 저런 말입니다. 보세요. 저 사람은 여론조사를 해서 원래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론조사를 하면서 자기가 막 자기 돈으로 다 해버려. 말로는 뭐 머니투데이에서 의뢰했다 그러면서 머니투데이 기사 나가게 해주고 마치 그 대세인 것처럼 막 만들어주지만 결국 자기는 돈 한 푼 못 받아요. 어디서도. 그래서 결국 이문도 못 남기고 돈도 못 벌잖아요. 그러면서 여기다가 또 그거 이외에 돈 벌려고 어떤 종류의 행위를 하게 되면 나는 공천, 대표님하고는 아무도 공천 못 받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돈을 안 받고 해주는 거다. 너의 공천을 위해서. 지금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예를 들면 이걸 해줘야 되는 입장에서, 대가를 줘야 되는 입장에서, 네. 너는 그 여론조사를 해서 돈을 벌었는데, 돈을 벌었기 때문에 네 쫓아고 한 일인데, 그렇죠. 왜 네. 나한테 와가지고 뭘 대가를 달라고 해? 이렇게 나올 테니, 그러니 나는 명태균은 돈을 벌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여론조사 장난치는 것과 관련돼서는 네. 한참 전에 뉴스토마토가 그 PNR 대표를 인터뷰해가지고 얘기를 좀 들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미래한국연구소가 될 때까지 자체 여론조사를 돌린다. 이게 여러 수법 중에 하나인데, 자체 여론조사를 돌리다가 이 좋은 수치가 나오는 때가 있는데, 좋은 수치가 나오는 때에 그때 PNR한테 갖다 준다. 이거 여론조사 해달라. 그러면은 그때까지는 미래한국연구소가 돌린 거는 다 미공표인 것이고, 네. 근데 이것도 PNR 훼손으로 돌리는데, 임대해가지고 돈을 PNR한테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PNR 임대 훼손으로 돌리다가 좋은 수치가 나오면 그때 PNR한테 정식으로 요거는 그쵸, 공표 여론조사 돌립시다라고 갖다 주고, 그럼 PNR은 그때는 미래한국연구소가 하자고 하니까 공동으로 돌리는데, 그때 그런 수치가 잘 나온다. 그래서 PNR의 대표가 하는 얘기는, 나도 당한 거다. 나도 왜 우리가 같이 돌리면은 이 수치가 잘 나오는지 처음에 몰랐다. 나중에 파악을 해보니까 미래한국연구소가 그런 식으로 장난을 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얘기를 저에게 대입을 해보면은, 명태균 씨는
자기는 즉 제가 하는 표현으로는 장난을 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계속 뭔가를 주물럭주물럭 하면서 어떤 날은 표본으로 장난치고 표본 갖다가 뭐 이거 뻥튀기 하는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는 자기가 그 전화번호부 사업할 때부터 모아온 표본 따로 있는 거 이것도 있거든요. 요렇게 해서 장난을 치든 이렇게 해서 장난을 치든. 근데 아까 저 대화에서 나온 건 뭐냐면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하락을 했으니까 요거를 막아봐야 된다 요거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볼 때 영태균 씨 평소 스타일대로 하면 어떻게 장난을 쳐야 되는 거냐면은 저거 똑같아요. 이게 잘 나오는 수치가 나올 때까지 돌리는 거예요. 미래한국연구소 자체적으로 PNR이나 뭐 이런 데 임대예선으로 해서 막 돌리다가 잘 나오는 수치가 나오는 그 시기나 뭔가 조건이 딱 있을 때 언론사를 끼든 아니면 PNR이나 공신력 있는 공신력이 없지만 하여튼 뭐가 좀 규모가 되는 여론조사 업체를 끼든 그거를 가지고 공표를 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48에서 뭐 46에서 48 정도 되는 거 있으면은 적어도 요게 좀 잘 나오는 통계학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오차 범위도 있고 이러니까 잘 나오는 시기가 있을 때 걸쳐서 해서 공표를 그걸 하게 되면은 적어도 뭐 예를 들면은 그게 50%가 넘는 여론조사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공표가 되면은 어쨌든 대통령실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우길 수가 있게 되냐면 봐라. 이게 여론조사가 뭐 하락한 여론조사도 있지만 이런 여론조사는 50% 넘는 여론조사도 있어. 이걸 주장할 수가 있게 되고 여론조사가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 언론 기사들이 뭐라고 나오게 됩니까? 아, 이게 다 여론조사들이 하락한 것뿐만이 아니라 상승한 여론조사도 있고 해서 여론조사들이 이것저것 나와. 그리고 이런 것 자체가, 이런 현상 자체가 사람들의 여론, 심리에 또 영향을 미치죠.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걸 나는 해서 근데 이런 걸 할 때 돈을 안 받아가지고 이런 걸 해준 대가로 당신 공천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 대가성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관계가 대선 때 그리고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계속 돼왔기 때문에 지금 김영선 공천이 지금 이루어진 상황이잖아요. 이루어지는 상황인 거 아닙니까? 이루어진 상황인데 앞으로도 더 할 거야. 이 비즈니스를 계속 이어가야 돼. 근데 왜 김영선 당신은 다른 비즈니스를 하자고 하는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여서 말씀하신 대로 대선 때부터 이어진 대가성 있는 관계를 입증하는 그 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제가 거기서 좀만 첨언하면 네. 그 처음에 말하는 그 비공표 여론조사는 자기네 마음대로 이제 막 해보는 거야. 그 알리지 않고 선관위 안 알려도 되니까. 그렇죠. 그거 할 때는 사실은 인지도를 처음에 이제 인지도가 좀 낮거나 후발주자인 경우는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성 여론조사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 이름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그 사람에게 긍정적인 포인트가 되는 설문을 연결시켜서 설문을 만들어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걸 예를 들면은 이재명이 당시에 뭐 상대였다 그러면 이재명은 대장동 이슈를 계속 연결시켜가지고 마치 그 사람에게 공정한 것처럼 물어보고 윤석열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얼마나 잘했느니 뭐 얼마나 뭐 훌륭한 이딴 식으로 이제 연결시켜가지고 홍보성으로 몇 번을 계속 돌려주면 이 비공표 여론조사에서 이 사람에 대한 게 처음에 나쁘게 나오더라도 낮게 나오더라도 점점 높게 나오잖아요. 그 특정 지역에서는 그러면 그거를 이제 공표 여론조사용으로 만드는 거죠. 그거를 돌려서 문항도 다시 한번 세팅을 잘해가지고 교묘하게 이게 그 사람을 위한 일부러 조작된 여론 그 문항이라는 거를 숨길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이슈가 이건데 이슈와 관련된 문항은 이거니까 이걸 넣어서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PNR에 줘가지고 마치 그 사람이 정말 현재 너무 놀랍게도 이렇게 인기가 좋은 것처럼 그렇게 속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방식이 지금 가능한 거죠. 예, 그 방식이 가능한 거죠. 요 인터뷰를 갖고 여론조사 업계에 걸쳐 있는 사람들이 쭉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방법은 다양하대요. 너무 많죠. 네, 문항을 만드는 것부터 다양한 해서.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미래한국연구소는 그런 식으로 홍보성 여론조사만 계속 돌리는 걸로 유명해서 그 여론조사 결과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냥 조사만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돌려가지고 선관위에서 벌금도 400만 원씩 몇 번을 그렇죠. 받았어요. 과거에 그 판결문도 네. 있고. 근데 명태균 씨는 그걸 계속 하자고 하는데 아까 이제 정기환 대표님 설명은 김영선은 그거를 그러니까 거의 그걸 넘어서서. 양지로 올려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에 가까워서 그러면 명태균 씨 얘기는 그 사업을 하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지금 관계가 계속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수단인 음지에서 하는 사업을 못 하게 되고 그걸로 대가성의 관계를 주장할 수가 없게 되지 않느냐. 근데 김영선이 노렸던 거는 그렇게 이제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내지는 명태균의 돈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렇죠. 자기는 중앙 무대로 가고 싶은 거야. 그렇죠. 자기는 이 창원 의창에 남고 싶지 않으니까 서울에 사무소를 넣어가지고 중앙 무대로 가서 내 이름을 중앙에서 더 알리고 싶은 거야. 인지도 높이고 일을 잘한다는 소리를.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명태균은 어찌됐든 대선 기간 동안을 거치면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자를 문 거예요. 그쵸. 꽉 물어가지고 이빨 꽉 끼워놓고 지금 안 놓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내가 만약에 대가를 받거나 특히 돈으로 대가를 받으면은 그냥
비즈니스 관계가 돼버리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관계가 되면 자기를 떨어낼 수 있거든, 얼마든지. 그러니까 빚을 지게 만들고 한번 문 거를 놓치지 않게 하려면 그 명분을 자기가 가지고 그렇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가를 받지 않고 저는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주고 하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한테 부탁하면은 김건희 여사가 척척척 다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계들을 자기는 깨고 싶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김영선 의원 입장에서는 이미 당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계속 여론조사 돌린 비용이 3억 7천이나 되는데 그거 공천으로 받아왔다고 하잖아. 그러면 그 돈을 지금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골치 아프지. 그래가지고 예비 후보들한테 지금 돈 받아왔다고 하고 예비 후보들 난리치는 상황까지 오고 있는 건데, 왜냐하면 지금 6월 중순에 통화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예비 후보들 나 공천 못 받은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난 거잖아. 돈 내놔. 그리고 선거 비용 나온 거 그 보존 비용 다 거기다 쏟아부어야 되는 상황이고. 네. 이걸로만 해결할 수 없으니까 김영선은 돈이 먼저 떠올랐겠지. 앞으로 계속 돌리는 대로 계속 빚이 될 텐데. 네네네. 그럼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그걸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명태균이 만약에 저렇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내가 그걸 가지고 이득을 취해야지. 네. 이득을 취했으면 저렇게 말 못 하거든요. 내가 10원 한 장 가져간 거 있어요? 막 그렇게 큰 소리를 치잖아. 그러니까 네. 나는 하나도 가져간 거 없어. 뭐 세비 절반씩 가져가는 거 말고는 뭐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가져간 거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영선한테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거든. 네네. 명태균이라는 사람도. 그렇죠. 대통령이나 김건희라는 사람한테도 똑같이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김영선은 안 그렇거든. 자기가 뒷감당을 다 해야 되거든, 돈을. 그렇지. 그러니까 계속 사업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관계였던 거야. 그리고 이 육선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 왜 그것은 육선인가? 육선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 김영선 씨가 공천을 받았으면 육선을 달성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 총선에 공천을 받는 것까지는 윤석열, 김건희 요 분들하고 이런 식으로 딜을 이어가면서 달성할 수 있는 목표입니다. 명태균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김영선을 어떻게 뜯어먹으면서 살면 돼요. 명태균 씨는. 그 다음은 또 다른 이제 어떤 목표를 세우고 또 다른 프로젝트를 하는 거죠. 네. 근데 김영선을 가지고 하는 건 여기까지일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김영선이 다음에 공천을 받느냐는 어차피 윤석열 정권이 결정을 안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은 이제 그 다음 정권이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 정권과 그 다음 권력이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 가서 김영선을 가지고 이 어떤 그 딜을 하는 게, 요걸 만드는 게 먹힐지 안 먹힐지도 모르는 거고, 이게 서울법대고 무슨 뭐 어쩌고 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알기도 하고 뭐 요걸 가지고 사실은 가서 엮어갖고 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 그때 가서는 새로 생각하는 거다. 그렇죠. 이런 마음인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굳이 김영선 의원을 가지고 육선되면은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게 윤석열 정권하고의 특수관계가 전제되어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단서여서, 이걸 다 퍼즐을 맞춰보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대가성에 관한 얘기다라는 거를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가가 주어지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뇌물 받은 거예요. 거꾸로. 그렇죠. 그죠? 당연하죠. 지금 구조가 네, 그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네.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공식적으로 돈을 받았다 그러면은 관계가 정리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대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지금 뇌물이 되고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너무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높게 평가하는지 모르겠지만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명예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영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그렇지만 자기가 뭔가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큰 자부심 같은 걸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촌놈이었는데 김건희가 자기를 알아봐줘서 그쵸. 여기저기서 자기를 알아봐줘서 너무 반박에 보자마자 알아봤다고 얘기를 그래서 하잖아요. 조은희 서초구 국회의원 조은희가 서초구청장 할 때도 자기가 만들어줬는데, 조은희가 와가지고 대사님 뭐 이런 식으로 황태자 뭐 영남의 황태자 이런 말 해주니까 너무 좋아하면서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 나 사실 시골 촌놈인데 내가 지금 이런 말 듣고 살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 그러니까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 그렇지. 그렇게 돈을 먼저 욕심을 냈다고 하면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을 그렇죠. 거예요. 예. 돈을 먼저 욕심낸 게 아니라 예. 내가 이렇게까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자신감, 자부심 성취감, 같은 걸 갖고 있는 성취감. 거야. 예. 성취감. 예. 그러니까 구속시켜라 이런 말에 발끈해가지고 그렇죠. 글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무서운 거야. 대통령이나 여권 입장에서 저 잘못 건드리면은 내가 그동안에 받은 것도 없잖아. 그냥 뭐 돈 주면은 그냥 떨어지는 애가 아니야. 아니 거기다 더 그거 넣는 걸 아니라는 원하는 거예요. 거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아버지 산소에 묻은 거 그거 있는지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깐단 말이야. 아버지 산소에 있는 거 뭐 묻었다. 아버지 산소에 불 가서 태운다 불 태운다 했잖아요. 검찰 산소. 관계자가 말했어요.
화장하셨어요. 산소가 없대요? 산소가 하는 없어요. 데가 없대요? 주변에 기자들이 뭐야? 산소 찾으러 돌아다니는데 그거 압수수색 안 하냐고 난리 쳤잖아요. 강혜경 씨가 산소 없는데요. 근데 검찰 관계자가 산소 없는데 화장했는데요. 저는 그 명태균 씨의 메시지도 웃긴 게,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일종의 레버리지가 없어져서 당황한 건 알겠는데, 그리고 그치. 그것 때문에 자기의 이제 다음 카드가 이제 없으니까 뭔가의 액션을 하는 건 알겠는데, 근데 그 메시지가 누굴 향한 메시지냐, 저는 이게 웃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명태균 씨의 발언이 지금 어쨌든 나왔고, 그 발언이 어쨌든 명태균 씨의 발언이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과 같이 나왔기 때문에 명태균 씨의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그 설명이 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처음에는 중간에 뭐가 없어진 부분이 있다라고 했지만 뒤에 본인이 이 대화의 맥락을 설명하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본인 말이 안 맞고,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니까 지금 자기가 핸드폰 그럼 다 불살라버리고 나는 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그 메시지가 저는 사실 누구를 향한 메시지로 들렸냐면 윤석열 대통령 향한 메시지로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같아요. 명태균 씨 얘기는 나는 민주당에 협력하지 않았고 민주당에 협력하지도 않을 것이니 내 휴대폰은 나는 이제 불을 지를 것이고,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얘기 안 할 테니까, 그러니까 검찰 수사와 관련돼서 나를 꼬리 자르게 하시겠다면 그건 어쩔 수 없다. 왜냐하면 죄를 받겠다고 지금 하니까. 꼬리 자르기를 하겠다면 어쩔 수 없으나 좀 최소화 시켜주시오. 나 더 얘기 안 하려니까. 이러고 이제 가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거 좋은데, 그렇게 하는 거 좋은데, 대한민국의 세상에 어쨌든 간에 아버지 산소가 있건 없건, 뭐 그거 화장을 했건 안 했건, 지금 이렇게 생중계로 나는 증거인멸을 하겠습니다라고 의사공표를 이렇게 하고, 그거를 사실상의 원격 교신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받는 세 사람 간에 사실상 세 사람 간에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간에 원격 교신으로 내 증거 없앨 테니까 여러분 안심하세요 뭐 이런 교신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렇게 다 그냥 서로 그런 건가 봐 이렇게 하고 있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의 전례에 비춰보면 이건 바로 영장 쳐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바로 영장 쳐서 인신 구속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수사를 해야 돼. 맞아요. 아니 저렇게 마구 돌아다니게 내버려두는 게 말이 그러니까 되냐고. 영장을 치긴 쳤는데 뭘 쳤냐면 명태균 자택 압수수색을 쳐가지고 명태균은 집에 있지도 않는데 자택에 가서 자택 뒤져봐야 뭐가 아니 나오냐고 그러니까 지금. 이미 벌써 다 끝나는 그렇죠. 걸 가지고 이제 와서 무슨 근데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요. 홍준표 시장이 하나만 전하고 정리하겠습니다. 홍준표 시장이요. 녹음 폭로는 양아치가 하는 짓이다. 윤석열은 역량이 출중하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양아치가 하는 짓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참 홍준표 시장 정신 좀 차리라고요. 도대체가 잠깐만 홍준표 정신 좀 차리라고. 시장이 왜 이래 정말. 당신도 그때 뭐 했어? 그러지 않고서 이런 반응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정신 좀 차려요. 정신 좀. 제가 볼 때는 홍준표 시장 짜증나. 쓰면서 자기도 웃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 사람은 본인도 웃으면서 하하하 웃으면서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이딴 말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예? 능력이 출중합니다. 누구 놀립니까 지금? 내가 윤석열 대통령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요? 나쁘다. 녹음이 더 나올지도 모르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온갖 잡동사니 데리고도 대통령이 된 거. 그만큼 후보가 역량이 출중하다는 뜻이다. 미쳤다고 난 봐요. 놀리고 있다 이것은. 홍준표가 노망 났다고 네. 봐요. 자, 놀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운영이 국감 있는 날입니다. 운영인들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정말 늦게까지 할 것 같고요. 오늘 여야가 싸움이 엄청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혜경 씨 2시에 오늘 운영이 갈 것이고요. 저하고 같이 여기 1시에 만나기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미 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출석은 오후 2시경이고 인터뷰는 따로 하지 않겠지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어제 왜 그렇게 많은 녹취가 한꺼번에 쫙 까졌냐? 운영위는요, 대통령의 이런 여러 가지 대통령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를 하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랑 좀 다릅니다. 다른 상임위에서는 각자 의원들이 준비한 걸 가지고 폭 터뜨리고 불이탈을 안겨줄 수 있는 게 그 국감장에서 가능한 일인데, 운영위는 대통령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미 공개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 이미 공개되어 있는 영상에 대해서만 그것을 사용해서 질의를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우리가 사실은 민주당 운영위에다가 제가 자료를 다 드렸어요. 엄청 오래전이라기보다 어쨌든 이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많은 자료를 드렸고 그분들 다 녹취가 다 있지만 그게 만약에 터지지 않으면 요즘 기사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 기사가 나오는 이유가 만약에 이런 데서 터지지 않으면 운영에서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주당에서 긴급 기자회견도 열고 가지고 있는 자료들도 슬슬슬슬 뭐 기자님들께서 다 이렇게 수집하기도 하고 또 취재도 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우리들이 이제 알 수 있게끔 해놓고 그러고 나서야 그걸 가지고 오늘 운영위에서 싸운다는 거거든요. 확인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운영위 국감에서 확인해야 될 것은 바로 이제 그 밑에 백그라운드를 깔고 아 이들이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가지고 그래서 이 운영에 임했구나 이런 것도 좀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강혜경 씨의 말과 그 명태균 씨가 스스로 떠든 것도 너무 많으니까 그 말들을 연결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미 방송에서 공개된 것에 대해서만 묻는 이런 관행 때문에 어제와 그제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를 조금 여러분들께서 백그라운드를 아마 알아두고 계시면 이따가 방송을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운영위를 보시면서 뭐 기대하거나 있는 거 있으시면 한마디씩 해주세요. 아니 뭐 오늘 운영위는 결국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문제가 제일 큰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대통령실에서는 미리 사전에 대비를 하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떤 얘기를 할지 자목 궁금합니다. 아마 얘기 꺼내는 순간부터 시끄러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맞아요. 그 어떤 방식으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이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를 하니 참모들도 그거를 말을 벗어나는 말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보죠. 네, 한번 보고요. 네. 네, 김평론가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기상천외한 얘기를 또 할까. 어제는 대통령이 나 명태균 속였다, 속았지롱 뭐 이렇게 했는데 과연 어떤 기상천외한 논리로 이것을 방어할 것이냐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정미희님께서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거는 관행인가요? 법인가요? 네, 관행입니다. 법은 아닙니다. 슈퍼멸치님 관행이라고요? 미친 나라요. 과거의 관행 때문에 할 일을 못한다고요? 네, 뭐 이런 마음은 다 가지고 있으나 뭐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국회의원이 아닌데 자기네들이 그렇게 그동안 정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데 뭐 방법이 없고 그렇다고 맨날 싸움만 할 수 없고요. 어쨌든 진실은 밝혀야 되고 하나하나 전진을 해야 되니까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오늘 응원하는 마음으로 어떤 걸 물어봤으면 좋겠는지도 한번 그 시청하시면서 각자 아마 방송에서 이제 틀어드릴 테니까 시청하시면서 틈틈이 본인들 댓글도 달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이 정말 20명이 넘기 때문에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아마 밤 늦게까지 내일 뭐 아니면 또 그 다음날까지 할지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그 걱정되는 거는 강희경 씨 이게 오후에 출석할 네, 때 보통 2시에 네, 출석하는 네, 사람을 대기실에 뒀다가 그다음에 네, 출석시키는 거거든요. 네, 한꺼번에 네. 들어가면서. 네. 근데 들어가면 밤까지 못 나올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아니 그 저녁은 먹어요. 그러니까 저녁도 안 먹고 막 밀어내는 경우도 있고 네. 이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강희경 씨 건강. 건강을 옆에서 좀 챙겨주셨으면 제가 좋겠습니다. 먹으려고 숨겨놓은 빵이라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저것 부식을 좀 챙겨와서. 근데 그거 못 들고 들어가게 하니까. 아니 뭐 꿀 같은 거 이런 거는 다 들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꿀스틱이나 이런 거 갖고 들어가서 물 말고 좀 드실 가져가지 수 있게. 말라고는 하는데 제가 눈치껏 알아서 능력껏 네. 제가 잘 먹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한번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정치본색 김성환 평론가 그리고 김민아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진행해 저는 변호사 노영이었고요. 여러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시는 또 최경영 앵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모두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